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라디오 극장입니다. 저도 압니다. 듣는 분들 굉장히 거북하다는 거 하면서 저도 얼굴이 벌개지는 거. 하지만 빠르고 이 복잡한 얘기를 빠르고 재미있는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닭살들 긁으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매에서 비둘기로 파월의 2차 진화. 아무도 예상 못한 파월의 변심이 있었죠. 초비둘기파로 변심.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거의 승리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근원 물가는 사실 연준이 목표라는 2%의 거의 2배입니다. 너무 섣부른 인플레 승리 선언이죠. 그리고 아직 언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미리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 미리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다가 다시 인플레가 재반등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섣부른 짓을 하는 걸까요? 너무 이상하죠. 사실 제가 지난 한 15일 동안에 12월 들어와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단편적인 개별 사건들이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그 전과 달리 하나의 흐름에서 굉장히 어긋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퍼즐 조각들인지 뭐가 잘 안 잡힌다.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얼핏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또 갑작스럽게 파월이 말도 안 되는 변심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총론에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이든하고 파월하고 옐런 셋이 모였네요. 얘네 셋이 툭하면 잘 보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옐런이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돈을 들이부으면서 억지로 지표들을 올려놓았지만 이미 실물 경제에서 여러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도 미국 경제는 100% 침체에 빠지는데 잘못하다가는 그 와중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얘기합니다. 침체가 생각보다 깊을 거라는 건가? 그러면 곤란한데 우리 민주당은 선거에서 질 거고 반드시 자칫 잘못하면 공화당에서 다시 또 또라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어. 트럼프는 말이야. 지금까지 힘들게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기축통합 패권전 경기장을 모두 망가뜨려 놓을 거야. 나토, 중동, 아시아를 잇는 지금의 연합군 전선 이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해 놨는데 트럼프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반드시 다 탈퇴해 버리려고 할 것이고 또 민간 암호화폐 규제안도 다시 다 무위로 되돌려 놓을 거야. 왜냐하면 걔는 무조건 기업 친화적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렵게 돈으로 매수한 우리 맘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전 세계의 여러 동맹들도 다시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허트려 놓으면은 모두가 다시 트럼프의 진저리를 치면서 예전같이 우리한테서 등을 돌리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브릭스는 점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옐런이 이제 또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바이든 노믹스라고 하면서 돈을 드립다 퍼부어서 이렇게 고금리 환경이 오래되면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데도 오직 우리 미국만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서 서민들은 죽어나가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화랑인 것처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그 약발도 떨어지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오면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뚝뚝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지표는 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잘 잡힌다들 하지만 사실 보면은 동시에 급격한 침체의 신호들도 여기저기서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도 좋아진다 하지만 근원 물가, 슈퍼코어 물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그 이상 더 안 내려가고 여전히 높아요. 내년에 침체를 피해간다 해도 문제란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왜 사람들이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냐 하고 물어보면 순전히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 그 물가 탓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고 긴축적으로 나간다면 물론 예전에 폴 볼커처럼 결국 인플레를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지금 경기 침체 신호들을 볼 때 여기서 금리를 더 크게 올리면 결국엔 경착륙이 올 거고 물가는 잡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또 경착륙, 경제 실패 책임을 물으면서 그건 역시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의 당선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혹시라도 그때까지 중국 공산당이 지금처럼 억지로 안 무너지고 끈질기게 시진핑이 버티고 있다면 오히려 중국은 버텼는데 우리 미국이 먼저 경제 위기에 힘들어질 때 중국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패배이지요. 바이든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옐런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승리 선언을 미리 해버리면 어떨까요? 하는 거죠. 파월이 묻습니다. 네? 아니 아직 근원 물가는 목표치의 2배나 되는데요. 뭐 어때? 이미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골디락스가 대세잖아? 어차피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살짝 숟가락만 얹어주면 될 것 같은데? 파월이 되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갑자기 승리선언 해봤자 사람들이 납득할까요? 옐런이 말하기를 당신 혼자만 하면 안 되지. 일단 바람잡이들부터 내보내고 슬슬 시장 분위기 봐서 나도 힘을 보태줘야지. 나랑 당신 파월까지 동시에 승리선언을 하는 거야. 저번에 국채금리 내릴 때에도 우리 둘이 동시에 같이 나서니까 잘 먹혔잖아? 파월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끼어들죠?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미리 선언한다는 게 무슨 이득이 있지? 옐런이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고 인플레도 잘 잡았다는 선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닥칠 경제 실패 책임을 미리 비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 이대로면 내년도에 어차피 침체는 온다며. 그래서 연준이 지금 미리 인플레 승리를 선언한 후에 내년도에 이미 인플레는 잘 잡혔으니까 괜히 고금리 고집할 필요 없다면서 미리부터 슬쩍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런 신호만 주어도 당장 실물 경제에서 회사채 시장의 포지션들이 싹 바뀌면서 시장에서 실제 위기가 터질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죠. 저 옐런이랑 파월의 영향력은 실제로 그 정도니까요. 립서비스만 해줘도 시장의 금융 여건이 변화한다는 거죠. 바이든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진짜로 깊은 침체가 오고 위기가 만약에 내년에 온다면 그럼 어차피 말짱황하냐? 그때는 진짜로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급하게 하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원래 우리의 대응 매뉴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내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은 좀 적어질까? 네. 미리 인플레에 대해 승리했다는 선언을 지금 해놓으면요. 그때 가서 언론전이 훨씬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경착륙의 원인은 대통령님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지정학적 문제나 원인 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돌리면 됩니다. 또 지금 뭐 대만 선거나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이나 지금 아시아나 전쟁이나 블랙스완 등으로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경착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눌러야 할 때가 와도 미리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예고해 놓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완충 장치가 그만큼 마련돼 있을 테니까 우리 미국만은 그런 상황이 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죠. 파월이 이제 또 묻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다가 그 안에 인플레가 또 재반등하면요. 사실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도 들쭉날쭉입니다. 어떨 때는 인플레가 착하게 식어가는 디스인플레지만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인플레 아직 살아있네. 그런 인플레 반등의 조짐도 동시에 이랬다 저랬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 신호부터 먼저 주면은 더 인플레가 자극되는데 확실히 아직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에는 많이 이릅니다. 옐런이 대답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긴축을 해야지. 사실 오히려 인플레가 끊임없이 살아나가지고 이 고금리 환경을 좀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향 아니야? 그래야만 중국을 비롯한 나쁜 놈들을 계속 우리가 고금리 환경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고 세계 경제는 시름시름 더 힘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가 우리 달러만 바라보게 될 테니까. 하지만 미리 섣부르게 금리 인하 예고했다가 다시 인플레가 재반등하면요. 욕이란 욕은 저 파월 혼자 다 먹는데요. 파월은 좀 찝찝하죠. 옐런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야, 이 중에선 그래도 자네가 좀 희생해야지. 내년도 선거가 자네 목줄 잡는 건 아니잖아. 파월이 이제 궁시렁대죠. 속으로. 그래도 난 폴 볼커가 롤 모델인데. 옐런이 또 달래줍니다. 너무 걱정하진 마.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적당한 외부 핑계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인플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이야. 파월이 이제 또 묻습니다. 깊이 생각 중이죠. 달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인플레 승리 선언을 지금부터 미리 하고 금리 인하 예고까지 해버리면 달러는 급하게 약세로 빠질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세계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미국만 그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돈이 돌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만 또 좋아져서 어떤 경우라도 다시 또 달러는 강해지겠죠. 인플레가 재반등한다 해도 다시 금리 긴축으로 돌아서니까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앞으로 당장 몇 달 동안은 우리 달러가 만약에 너무 약세로 빠진다면 그 사이에 중국하고 또 다른 준기축통화국 통화 기세가 예상보다 크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거죠. 옐런이 얘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야. 중국 환율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이미 우리 미국을 거역하고 다시 중국 시장에 재투자하겠다고 들어갈 국제적인 자금은 없을 거야. 또 당장 유럽이나 영국,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금리나 그런 거 예고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매파적으로 긴축을 이어가겠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어차피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를 겪게 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 다시 우리 달러로 사람들의 이목은 돌아오게 되어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일단은 우리가 달러가 너무 급하게 약세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미리 좀 스펀지를 좀 깔아 놓는 게 안전하겠지? 파월이 묻습니다. 혹시 또 우에다에게 전화하란 겁니까? 그래. 이번에도 일본에 좀 부탁해야겠어.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기꺼이 도와줄 거야. 자네가 좀 연락해 놓으라고. 그 외에도 우리도 이제 미리부터 시장에 슬슬 자네 파월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인플레는 충분히 잘 잡혀가지고
지금부터 승리 선언을 할 만도 하다고 밑밥을 살살 좀 뿌려놔야겠구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닉한테 연락할까요? 닉 티멜하우스 기자 아시죠? 파월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네, 옐런이 대답합니다. 그놈만으로는 부족해. 너무 잔챙이잖아. 좀 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해.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 여기 나오죠. 윌러 이사 정도면 딱 좋겠군. 토마스 윌러 이사 연준의 넘버 3죠. 그리고 막판에는 나 옐런도 직접 지원 사격을 해주도록 하지. 그러면 자네가 갑작스럽게 비둘기로 변신하면서 이른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을 해도 시장이 너무 자네한테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하는 거죠. 그래도 파월은 속으로 꿍시렁 되겠죠. 그래도 결국 나만 욕먹을 것 같은데 하고요. 자, 쉽게 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극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결국 후회만 잔뜩. 죄송합니다. 해도 제 목소리랑 이 더빙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글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